아무도 모르게 애정이 움트고 있는 솔로날에서 5일차. 아무도 모르게 애정이 움트고 있는 거는 몇 명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일단 영수, 정숙 사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영수가 정숙을 선택할 거란 건 아무도 몰랐잖아. 아니야, 알았어. 한 명이 알았어. 그게 영자였지. 영자는 알았어. 영자는 빨리 할 거면 빨리 해라 라는 식으로 영자는 알고 있었어.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영수가 자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영자에게만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나마 알았던 사람이 영호, 상철 뭐 이 정도 알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죠. 그러니까 영철이 바보 만든 거 아니야, 영자. 나랑 영자 바보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영자는 알고 있었어. 영식은 몰랐지. 그러니까 이제 정숙이 영철하고 영수, 광수 이렇게 세 명을 지금 고민하고 있나? 근데 지금 이제 5일차에서 갑자기 새로운 사람 선택해가지고 영철의 마음을 흔드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아무도 모르게 하면 일단 영수, 영자. 왜냐면 근데 영수 씨가 그날 밤에 정숙 씨랑 그 거실에서 그러니까 1층에서 얘기하다가 2층까지 올라가서 오래 얘기한 거를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게 아무도 모르게 일단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영식 마음에 현숙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까지 애정이 움트고 있을 거라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지금 인터뷰에서만 또 얘기했고, 현숙 씨조차도 잘 모를 것 같아. 영식의 마음이 그렇게 울림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렇게 일단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딱 와닿네요. 정숙 씨는 첫 번째로 광수 씨와 데이트를 나갑니다. 정숙님이 이제 준비를 마치고 뛰어오고, 이렇게 뛰어오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저게 그냥 쇼라고 할지라도 아주 훌륭한 쇼죠. 쇼도 아닐 거고, 일단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저래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숙님이 회사에서도 이쁨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같이 늦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5분이 늦었고 이 사람은 6분이 늦었어. 그러면 5분 늦은 사람이 저기서 천천히 걸어와서 내 앞에 5분 늦은 상태로 도착했어. 6분 늦은 사람은 뛰어와가지고 6분 늦게 도착했어. 우리는 누구를 더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5분 늦은 사람을 더 무례하다고 생각해. 2분 늦었어도 이렇게 느긋하게 걸어오는 사람이 있고, 10분을 늦었어도 뛰어오면 그래,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미안하다,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협상의 원리에도 적용돼. 그래서 일부러 내가 유리한 협상인데도 고민하는 척 한단 말이지. 이게 그 어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단 말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일찍 오고 싶었구나, 그런 마음이 전달된단 말이야. 그게 실질적으로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그런 거지. 얘는 2분 늦었고 얘는 6분을 늦었어도 6분 늦은 사람이 내 마음에 있어서 더 효용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물건 살 때도 그렇잖아.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이거 얼마예요? 50만 원이요. 그래요? 이거 그러면 20만 원에 줘요. 20만 원 줬습니다. 딱 줬어. 그럼 어때? 20만 원 내고 나면 약간 찝찝하지? 한 10만 원 부를까? 그래. 그러면 왠지 그 물건이 내가 더 싼 걸 비싸게 산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원래 그게 10,000원에 팔아도 되는 물건이야. 근데 20만 원을 준대. 그때 땡큐지. 이러면 안 되지. 팔 때도 20만 원이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20만 원 그건 좀 그렇고, 이거는 진짜 못해도 한 30만 원은 받아야 돼요. 막 하면 막 20만 원 내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다음에 또 올게 하면서 막 20만 원 막 빨리 꺼내서 준단 말이지. 원래 물건 장사도 그렇게 하는 거고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건 이런 게 요식행위라고 할지라도 상대를 위한 요식행위야. 이런 건 필요해. 그래서 마침 영숙님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영숙님이 이런 거 잘 못해요. 영숙님이 되게 주변 사람들 챙기고 그리고 솔직한 사람인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네,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름표 떼주거나 이럴 때도 그냥 힘들지 않아요? 제가 뗄게요. 이거 잘 안 되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숙님은 남자니까 떼. 약간 뒤에서 이렇게 딱 이런 느낌으로 있단 말이지. 이런 게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가 떼죠. 옆에서 뭐 좀 도와준다고 뭐 더 별로 도움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요식행위예요. 정숙님이 저기서 여기 이만큼 뛰어온다고 해서 뭐 대단히 빨라지는 거 아니야. 뭐 대단히 막 엄청나게 더 많은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대단히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니야. 저기서 이만큼 뛰어오는데 저게 뭐 한 50m도 안 돼. 그래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이 캐리어를 내 걸 받으러 와. 내가 여기서 그냥 서 있다가 줘도 똑같아. 어차피 왜냐면 거기 뭐 몇 미터 차이 안 돼. 거기서 그냥 와서 가져가세요 해도, 그냥 뭐 말로 안 해도 어차피 이 사람이 캐리어를 끌어주러 왔으니까 여기서 어차피 내가 길이 헷갈릴 수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서 그 1m라도 나가주는 게 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꾼다는 거야. 어차피 끌어줄 거 알아. 그래도 무거울 텐데 하면서 이거 제가 좀 끌까요? 이건 제가 들을까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정숙님이 그런 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식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저거 한다고 해서 뭐 실제로 저 사람한테 뭐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요? 근데 나에게 도움돼.
정숙님이 뛰어오고 드디어 이 차를 타보는구만. 광수님은 제 차에 좀 태워서 같이 가고 싶어서. 광수님이 이 차를 사면서 그런 로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의 이건 로망이지. 이 차를 사서 연인과 단둘이 어딘가를 뭐 달리고 부항하면서 세상에 둘만 있는 그런 느낌. 이게 광수님이 말로 막 이것저것 표현하진 않지만 그런 꿈을 꿨을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서 꼭 정숙님을 태워서 한번 가보고 싶었겠지. 그래서 차 어떻게 해요? 차라리 제 차 타고 갈까요? 정숙님은 자기 차를 타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숙님이 가진 장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숙 씨의 권유에도 차를 고집했었던 광수인데, 이런 게 생각해보면 비슷한 맥락으로는 24옥수님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4옥수님이 수의사 영수님하고 데이트를 할 때 24옥수님이 내가 벌지 뭐 약간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오빠가 집안일하고 내가 벌면 어때?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24옥수님이 역시 막 대단한 매력이구만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장면. 둘이 같이 차고 타고 오면서 그런 게 있었거든. 그 24옥수님의 플러팅이 부자연스럽고 27 정숙님의 플러팅이 자연스러운 건 24옥수님은 플러팅을 하기 위한 플러팅이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털털하고 주도적인 사람은 맞는데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24 정숙님은 진짜로 이게 가능하고 제안을 해. 27 정숙님이 지금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는 차치하고 그거는 단점이지. 그건 문제가 돼. 너무 큰 문제야. 근데 이런 부분은 배울 점이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기다리겠어? 그럼 내가 뛰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잠깐 그 퍼포먼스 같은 게 필요해. 여기서도 내 차 타고 가자.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나랑 데이트하는데 차가 퍼져? 벌써 맘상해.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숙소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데이트를 하러 가기 위해서 광수가 정숙 집으로 데리러 가기로 했다고 쳐봐요. 근데 시간이 돼도 안 와. 그러면서 광수한테 전화가 왔어. 정수가 미안한데 차가 좀 퍼져가지고 이거 좀 냉각수도 넣고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정숙 씨는 화장 다 하고 지금 손 이렇게 해갖고 말리고 있는데 그 전화가 왔어. 그러면 지금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그게 오늘 퍼지는데? 나랑 데이트하기 싫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다행이야. 그래? 그럼 오늘 카센터 가. 괜찮아 난. 하고 딱 끊고 연락 씹어버려.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 나를 안 좋아하나 봐. 하고 차단까지 해버려. 이러면 안 되지. 여기서 정숙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 오빠 그러면 일단 그거 냉각수 해놓고 그거 차 카센터 갖다 놔. 내가 그 카센터 쪽으로 지금 내가 데리러 갈게. 하고 내가 차 간단 말이야.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지. 이래서 약속을 해서 상대가 나를 데리러 오기로 했어. 근데 못 온대. 그럴 때 서운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사랑이 없구나. 차단. 이러면 안 되지. 거기서 그래. 그런 사정이 있구나. 걱정했겠다. 내가 지금 갈게. 이게 정숙 씨가 된다는 거지. 지금 광수 씨도 정숙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알아. 그런데 지금 정숙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자꾸 느끼는. 물론 근데 여기저기 자꾸 찔러보는 것도 있죠. 발로 찔렀다, 머리로 찔렀다,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찔렀다. 다 계속 찌르고 다니긴 해.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여기저기 플러팅할 목적이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살갑게 대하는구나. 좀 선이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이 사람의 어떤 적극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맞구나. 그러면서 지금 광수도 정숙 괜찮은데 이렇게 자꾸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 정숙님이 지금 광수님하고 데이트 나가기 전에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은 3종 세트지. 설거지, 달려오기, 내가 차 몰겠다, 내가 차 가지고 가겠다는 제안. 벌써 여기서만 보여줘도 광수님이 보기엔 좋은 모습들이 쫙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카롱을 선물하고 아니면 뭐 그런 것들보다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 이제 광수는 이 차로 드라이브를 하는 거는 정숙 씨가 이 차를 타고 같이 드라이브를 하게 해주고 싶기도 했고 본인의 꿈이기도 했겠죠. 뭐 꿈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거창하지만 저 차를 사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샀을 거잖아요. 근데 이 차에 뭔가 기능이 되게 많아. 이거 뭐예요? 눌러봐요. 꽃 들어있어요. 이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뭐 서로 농담도 많이 하고 말들을 편안하게 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서로 보면서 뭐 게임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광수님이 정숙님이 얼굴만 이뻤으면 해서 정숙님이 살짝 긴장해. 얼굴만 이뻤으면 제가 만나 드릴 텐데 이걸 줄 알고 살짝 긴장해. 근데 여기서 광수님이 살짝 변주를 줘가지고 얼굴만 이뻤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성격까지 좋아서 광수님이 나름 그런 고급 유머를 시도를 하는 건데 약간 어떤 반전 칭찬도 반전으로. 근데 정숙님은 이미 광수에게는 설레지 않는다 그룹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설렌 그룹이 있는 상태에서 설레지 않는 사람을 설렌 그룹으로 옮기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게 아예 그냥 아무도 없고 이 사람만 보는 상황에서 설레지 않는 사람에서 설렘으로 넘어오는 거면 가능한데 이미 설레는 그룹이 있는 상태에서 설레지 않는 사람을 굳이 그룹 위로 올린다는 건 참 어렵지. 광수님은 진짜 이번 나는 솔로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정말 좋은 모습들이었죠.
좋은 모습들. 근데 이 성격 좋다라는 거에 이 여성분들이 좀 잘 모르는 포인트가 이 성격 좋다라는 거가 지금 정숙님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성분들은 성격 좋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번 기수라고 치면 영숙님 아니면 뭐 십정숙님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약간 뭐 이렇게 할 말하고 물론 십정숙님하고 이번 영숙님은 많이 다르지만 이번 영숙님 성격 좋거든요. 실제로 성격 좋긴 해. 뭐 게임도 막 재밌게 하고 막 자기 할 말하고 막 주변 사람들도 챙기고 그런데 남자들이 생각하는 성격이 좋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생각하는 남성성과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남성성이 좀 다르잖아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남성성은 근육질에 구릿빛 피부에 수염을 쫙 기르고 선글라스가 어울리는 그냥 머리 올백으로 쫙 넘겨가지고 아니면 정장을 쫙 차려입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남자의 남성성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다정하고 항상 온화한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엄격하고 막 그렇지만 일관된 모습이거나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 반대로 남자가 생각하는 그치 안 삐지고 그런 것도 포함되고 남자가 생각하는 성격까지 좋다라는 저 성격에는 아까 정숙님이 보여줬던 행동력이 들어가요.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리액션이 포함돼. 일종의 싹싹한 것도 포함되는 거지. 싹싹한 것도. 리액션과 행동력 이 두 가지가 포함돼요. 그냥 단지 그 성격이 좋아서 할 말 막 하고 막 유쾌하고 이런 것만이 다가 아니야. 외모에서 남성성을 많이 느끼죠. 근데 그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외모에도 남성성을 느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존에 남성성이 없어서 고민하시던 분들이 근육을 키워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 그러면 갑자기 남자로 보여요? 바디 프로필을 찍는 그런 과거에 아니면 막 수염을 기르고 아니면 이 사람이 막 오토바이처럼 거친 거래.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남성성이 느껴지나? 그게 아닌 거지. 예. 근데 물론 조금 더 그럴 가능성은 있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격까지 좋은 거는 이날 아침에 보여줬던 행동들, 설거지, 달려오기, 내 차로 가시죠 라는 제안 이런 것들이 성격이 좋다라는 거의 얘기죠. 즉 행동력과 리액션 그리고 긍정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광수님도 힘들 걸 알지만 이 데이트의 마지막 모든 거를 걸었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제 광수님은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어서 나를 선택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혹시라도 돌아설 수도 있고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광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결과적으로 잘 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커플이 안 됐다고 해서 저 사람이 잘못 행동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이 뭐 첫인상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아, 저 사람의 스타일대로 해야겠구나. 그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광수님과 정숙님은 밥을 먹으러 오고요. 그러니까 광수도 여기 와서 정숙에게 빠져든 자신이 신기할 거예요. 광수님은 여러 번 자신하거든요. 나는 원래 쉽게 마음이 이렇게 막 열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순자님에게도 그래요. 순자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광수는 물처럼 직진이에요. 물처럼 행동하지만 직진이란 말이지. 굉장히 그리고 일관돼 있어. 한 번도 광수는 다른 데 흔들린 적이 없어요. 다른 여성분들이 온 거지 광수가 다른 사람을 선택한 적이 없어. 이건 영철하고도 달라. 거의 유일할걸요? 근데 여기에서 광수 씨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고 내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람에 대한 마음, 이 사람은 어떨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하고 걸어왔지? 그 사람은 어떤 표정이었지?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이 커지고 그게 되게 중요한 기점이었던 것 같다. 근데 뭐 사실 저한테 미안해할 것도 없는 게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도 제가 좋자고 마음을 드리고 편하게 마음을 먹은 거기 때문에 저한테 미안할 거나 뭐 고마울 건 아니긴 해요. 그거는 이제 광수님도 알고 있는 거죠. 광수님도. 근데 이제 정숙님은 표정이나 이런 제스처를 보면은 되게 선명하게 드러나죠. 솔직하게 드러나. 광수님에 대해서는 거절을 할 만큼 했었고 여기 나오기 전에도 광수한테 말을 했었죠. 그냥 제가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편안하게 데이트 한 번 더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광수는 그걸 통해서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지 않았다. 뭐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죠. 원래 정숙님은 이제 벌레도 잘 잡아. 근데 이제 벌레를 잘 잡기 때문에 더 끌리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그냥 단호하게 없어. 하지만 끌린 사람이 벌레를 잘 잡는다. 이러면 멋있어 보이지. 근데 그게 더 멋있어 보인다고 더 좋은 건 아니야. 바퀴벌레를 아주 잘 잡아주는 그런 정숙님의 말에 광수님은 더 매력을 느끼고요. 진짜 매력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숙님 진짜 매력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정숙님도 광수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광수를 선택하자니 정숙 마음속에 상처이 너무 컸고 영수도 알아보고 싶고 지금 자기 마음의 크기로 생각하면 영철도 걸리고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는
이렇게 되면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결말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정숙님이 만약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아무도 선택 안 하고 끝나면 상당히 또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 끝나면서 영수를 선택하고 끝난다. 이러면 내부적으로는 욕을 먹는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납득해. 근데 만약 아무도 선택 안 한다. 그럼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납득하는데 시청자들에게 욕을 먹을. 지금 뭐 이래저래 약간 상황이 지금 정숙님은 좀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영철님은 이제 요리를 하고 있네요. 영철님도 이제 막판 스퍼트죠. 막판 스퍼트를 위해서 요리 이 전날에도 뭐 된장찌개 끓이고 이때도 요리야 볶음밥 다 같이 먹자고 이제 볶음밥 하고 전에는 그런데 어떻게 안 한 거지? 5일차가 되니까 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시작을 하는 건가? 그리고 여기 이 장면에서는 진짜 이 영철님이 광수와 정숙을 기다리면서 그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이따가 이제 정숙과 데이트하는 것도 설레고 정숙 씨가 광수랑 데이트한다는 거는 질투나고 불안함과 설레임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요리이기도 하겠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 진짜 짧은 장면이지만 진짜 이거 박수를 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영호님께서 일어나셨다. 기침하셨다. 순자님이 영식 패딩을 몸에서 떨어뜨렸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진짜 이번 시즌에서 보기 힘든 장면 중에 하나죠. 이 정도면 이 27기의 기적이다. 이 정도의 이렇게 그 희귀한 현상이 한 공간에서 관측됐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장면이죠. 그래서 어필 좀 잘하고 와요. 네, 영철은 뭐 그냥 뭐 놀다 오려고. 네, 순자는 뭐 설렘을 줘. 네, 정숙님한테 설렘은 약간 뚝딱거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듣고 이제 영철님은 뚝딱이로 살짝 변신을 하죠. 영철님은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는데 이제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영철님은 좀 힘들겠다. 정숙님이 나름 영철에게도 마음을 열어보려고 노력을 했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그날 밤에 광수는 정리를 했는데 영철님이 너무나 빠르게 마음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대로 거절을 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정숙님이 영철 머리콩 했던 게 술 취한 영철이 물론 이게 술 취한 영철이 폭력적이다 그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는 너를 거절할 거야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는 정숙님 입장에서는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빨리 들어가자 콩. 어쩌다 보니까 콩. 사진 찍고 싶어? 알았어. 사진 찍고 들어가자 콩. 저는 그 맥락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또 정숙 씨를 겁나 옹호하네 이러면서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심리는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에게 술 취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고백을 듣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을 살짝 맞춰주고 그 상태를 마무리한 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어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있는데 그게 좀 더 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니까 정숙 씨를 찾으러 갑니다. 여기서도 정숙 씨가 뛰어서 내려오죠. 여기서 이 조금 뛰어서 내려온다고 빨라지는 시간을 재보면 진짜 길게 잡으면 한 5초? 상대를 5초 덜 기다리게 하는 행위지. 하지만 상대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있죠. 이 사람이 내가 부르니까 저렇게 빠르게 내려오나 이런 태도 정숙님이 1등해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정숙님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도 영철님한테 쓰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정숙님이 영철 대하는 태도를 보면 광수 씨한테는 물론 뉘앙스로 전달하긴 했지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 만나보라고. 근데 영철한테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거절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여기서도 나 먼저 얘기하기 전에도 쓰려고 했다. 영철 씨 입장에서는 오해할 일들이 많지. 벌써 데이트 나가면서도 난 이미 쓰려고 했다. 그럼 영철 머릿속에 뭐야? 내가 1순위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전에 오지 않았던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상철을 알아보려고 했다. 근데 상철 씨는 이제 옥순 씨랑 됐으니까 그러면 상철이 1순위 내가 2순위구나 이렇게 생각을 영철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숙 씨가 저런 말이 정숙 씨의 기본적인 뭐 친절함,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랑 그리고 영철을 우리가 보는 것만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니까 설렘은 없지만 뭐 지역도 같고 다들 장거리 때문에 나를 거리를 뒀지만 그래도 영철은 나를 좀 만나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영철 말대로 뭐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좀 만나볼까? 근데 이게 도저히 이제 설레지 않는 거지. 남자 친구로서 이 정도로 안 설레도 되나? 정숙님은 자기가 설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일 테니 굳이 설레지 않는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어제 나한테 데이트권 써달라고 얘기하길 잘했다. 그쵸. 영철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영철 씨로 확정됐지. 노력상을 받았으니까. 근데 얘기 안 했어도 쓰려고 했는데 2번 말했어 지금. 오자마자 한 번, 여기 앉아서 한 번. 그러니까 영철은 이 사람은 나한테 원래 쓰려고 했구나. 이게 이미 꽂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영철 입장에서는 정숙은 나를 선택하려고 했었고 나를 위해서 슈퍼데이트권을 땄구나. 내가 이 사람의 1순위구나. 그리고 실제로도 정숙 씨가 가장 먼저 선택한 사람이 영철이야. 영철이 말을 했지만. 근데 어쨌건 정숙 씨가 쓰려고 했대. 그러면 영철 씨 머릿속에는 이 사람은 내가 1순위가 맞네. 1순위 첫 번째로 나를 선택했으니까. 근데 상철을 선택한 건 그래도 상철이 1순위였겠네. 하지만 어쨌건 정리하고 왔으니 오케이. 지금부터는 나다. 다시 한번 처음에 머리콩 난가? 다음날 상철 아닌가? 여기서 쓰려고 했는데 난가? 다음날 영수 선택 아닌가? 다음날 내가 꽃 주니까 감동의 눈물 난가? 근데 마지막 최종 선택 안 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영철 씨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는 이게 제3자 입장에서 이걸 관찰자로 보니까 정숙 씨의 텐션이나 정숙 씨의 자세, 표정 이런 게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구나. 약간 좀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구나를 우리는 아는데 저기에서 영철 씨 관점으로 정숙 씨를 보면 수줍나? 긴장됐나? 역시 난가? 나를 선택하려고 했다고? 근데 표정이 저래? 수줍네? 역시 아직 역시 내 미모 보면 조금 수줍을 수 있지. 이게 어쩔 수 없죠. 한번 1인칭이라는 게 그래. 영철은 지금 정숙 씨는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도 정숙이 좋으니까 이게 이 사람과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맞춘 정보들만 취합이 돼. 그래서 영철 씨는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불도저들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죠. 그럴만 했어. 오해할만 했어. 광수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숙 씨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지금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어장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정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숙 씨가 의도적으로 어장을 만든 건 아니지만 어장이 생성될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던 것처럼 지금 어장이 어쨌건 생겼잖아요. 어장에는 지금 광수, 영철 그리고 약간 양서류로 영수가 있잖아요. 꼭 어장에 없어도 돼. 어장에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어장에서 조금 논일고 있는 영수가 있단 말이야. 개구리죠. 육지로 이동도 할 수 있긴 해. 그래서 어쨌건 이 3마리가 지금 어장에서 논일고 있는 상황인데 영수는 정숙의 상황 알아. 그리고 어장이라고 하기에는 영수는 정숙 씨가 이성으로 보고 있어요. 광수는 정숙이 말했어. 여기 어장이니까 나가세요. 광수는 알면서 들어와 있어. 그러면 지금 영철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영철이 모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럴만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영철 씨가 그러니까 혼자 생각에 젖어가지고 막 빠져든 것도 물론 있어요. 생각이나 이런 게 좀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영철 입장에서 근거들을 수집해보면 타당할 만한 근거들이 있어. 같이 하트에서 사진 찍고 막 머리콩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도 선택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계속 쌓이니까. 근데 이제 정숙은 깜짝 놀랐어. 물론 이 깜짝 놀랐어라는 단어로 이 사람이 마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아는 정숙님은 여기서 내가 너랑 하려고 나가려고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하면 깜짝 놀랐어 하지만 좋았어. 뭔가 이 부연 설명 긍정적인 말이 붙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놀리듯이 말하거나. 근데 영철 앞에서는 그런 거 없지. 그때 좀 멋있다고 생각했어. 이것도 정말이긴 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광수님을 정리하듯이 영철이 와해 아니다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철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철 접혔고 영수 안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정숙에게 영수는 하나의 선택지로 처음부터 쭉 있었던 것 같지만 아니었거든요. 데이트합시다 하고 와서 삼고초려를 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숙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없었거든. 그러면 정숙 씨 생각에는 상철이 좋고 영수는 제거했고 광수, 영철이 선택지였고 상철 날라갔으니까 광수랑 영철 중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광수는 내가 거절했고 그럼 영철밖에 안 남나? 그러면 지금 정숙 씨는 영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 정숙 씨가 이렇게 말했대. 지금껏 봐왔던 경상도인의 모습이 있는데 영철님은 방송이라 연기하는 건가? 말 잘하고 막 말 잘하고 능글능글한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 그래서 영철 씨의 어떤 그런 게 다 사라졌다. 능글능글한 그런 부분. 그게 첫날 갔을 때 영철 씨가 그 농담 했거든요. 단추모 2개 더 풀렀어야 되나? 뭐 이런 거 했거든. 약간 세미 아재 개그 같은 느낌이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뒤에서는 조금 더 뚝딱대고 좀 진중한 것 같은, 진지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게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오히려 뚝딱이처럼 된 거야.
그래서 앞서 순자에게 전해드렸던 이런 포인트, 뚝딱거림. 근데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정숙 씨에게 진짜로 호감이 생기면서부터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뚝딱이처럼 된 거야. 사람들한테 아니면 너한테. 모르겠어. 내가 본 모습이 그랬어. 정숙 씨에게 마음이 생기면서 그런 뚝딱대는 모습들이 더 나왔겠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순자님에게 말을 들었다고 해서 막 저런 거를 연출하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잠깐이지만 영철밖에 안 남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 상철 나갔고 영수 안 왔고 광수 내가 거절했고 그럼 남은 거 영철밖에 없거든. 그럼 영철이라도 좀 알아봐야 되나? 나한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철로 선택할 마음까지 있었냐? 라고 하면 그런 확신은 또 없었단 말이지. 영철에 이게 뭐 무섭다고까지 하면은 좀 영철 씨 입장에서 억울할 텐데 정숙 씨는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더 조심스럽게 뭔가 이 확실하게 선을 못 끊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다르게 봤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봐줘서. 그러면 영철은 이틀 전부터 나에게 호감이 생겼다로 영철은 이해하는 거야 지금. 아 이틀 전부터 내가 남자로 보였어? 아 그래서 호감이 생겼어? 근데 정숙님의 태도나 이렇게 눈치 보는 모습 이런 걸 보면 호감이 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영철은 이 사람이 나를 2번이나 선택하려고 했고 멋있어 보였고 이틀 전부터 남자로 보였고 근데 물론 남자로 보였어? 라는 건 영철이 질문했고 정숙은 남자로 보였어? 라고 안 했지. 근데 영철이는 자기가 질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남자로 보여? 멋있어 보여? 나를 선택하려고 했어? 이 지금 세 개 됐잖아요. 그리고 좋게 바뀌었다라는 거에 정숙 씨가 맞아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숙 씨가 온몸으로 아니라는 제스처를 뿜어내긴 해요. 뿜어내긴 하는데 그 뿜어내는 제스처와 표정으로 이 사람의 생각을 읽으려 하는 건 안 되긴 해. 그래서 영철 씨가 정숙은 나에게 호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꽤 합리적이야. 근데 정숙 씨는 자기가 온몸으로 아니 이 맞아 하면서 맞아 약간 이러면서 계속 다 뿜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달되길 바라면 안 되지. 근데 어쩌면 영철에 대해서 아직 배제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 알아보긴 해야지. 나 좋다는 사람이 또 이렇게까지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면 알아봐야지. 아 근데 내 마음이 안 커지는 어떡하지?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숙은 포항은 딱히 오고 싶거나 그렇진 않겠다. 고향이어도. 이런 게 이제 정숙님 관점에서 밀어내는 계열의 말이다라고 하면은 뭐 정숙님은 그럴 수 있는데 솔직히 할 말 없어. 이거를 밀어내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 근데 지금 포항은 오고 싶지 않겠다. 포항까지 오긴 힘들지. 그러면 자주 만나기 힘들겠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만나기 힘들겠다, 그치?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안 된다라는 정보 하에 이걸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 있다 하에 이걸 해석하면 아 나랑 자주 만나고 싶어서 지금 저러는구나. 아 아니면 우리 이제 앞으로 만나고 이렇게 연애를 한다는 걸 가정하에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숙이 영철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다시 봐봐요. 정숙이 영철한테 완전히 막 반했어.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전말했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말이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벽에 제가 방송하면 여러분들 좀 오기 힘드시겠네요. 그쵸?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야? 내가 새벽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하기 싫으니까 그런 말 할 때도 있지. 근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 이번 월요일에 쉬는 날인데 네가 그날 좀 휴가 내는 건 좀 어렵겠다. 뭐 그치 아무래도 뭐 반차 아무 때나 쓸 수 있고 그래도 그치 어때? 쓰라는 얘기일 수도 있단 말이지. 포항에 자주 오라는 말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이거를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쉬운데 나도 이게 1인칭으로 보면 쉽지 않아. 어려워 진짜. 그치 이거 하나만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을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한번 잘못 해석한 게 쌓이고 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해석하게 된다고. 그런 거야.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영철 입장에서는 이 말도 난 너랑 네가 포항도 자주 오고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지? 그건 좀 어렵지. 그래도 딴 데서 만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영철은 이미 이 사람이 나를 관심 있어 한다. 1순위 상철이 나가서 내가 1순위가 됐다라는 거를 딱 머리에 박아두고 그런 걸 박아두는 것도 그냥 박은 게 아니라 앞에 근거가 있어 박은 상태에서 이걸 보면 그렇지 하면서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영철은 사람이 없다는 거. 너랑 놀면 되지. 놀러와. 근데 뭐 이런 놀러와 이런 말들도 영철 입장에서는 거기서 데이트 많이 하자로 해석해. 이거는 뭐야? 일단 뭐 나중에 놀러와. 나중에 밥이나 먹자. 나중에 밥 먹자는 건 데이트? 데이트 하면은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이는 결혼? 그러면 이 사람이 어제 밥이나 먹자 했는데 부모님 언제 시간 되신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냥 5월 초에 황금연휴 아니야? 날짜를 잡아버리잖아 지금. 5월 3, 4, 5, 6 쉬거든. 이때 보자 밖에서. 그래서 정숙님이 놀러와 이 말은 영철에게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놀러오라는 말.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진짜로 이 사람이 나랑 밥 먹고 싶다 데이트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거는
오해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이거는 영철 입장에서 건축 관점에서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정숙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사람의 스텝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숙 입장에서 이 말하는 거를 정숙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디랭귀지나 이런 걸로 충분히 뿜어져 나오긴 했어. 근데 그거를 캐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캐치를 해도 그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거절할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이다라는 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특히나 솔로 나라에선. 정숙은 그래. 언제 밥 한 번 먹자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수첩 꺼내가지고 그래 밥 먹자. 언제가 좋아? 메뉴는? 그래서 이때 밥 먹고 그러면 이날 이후로는 우리 언제 만나? 이 다음날 혹시 시간 돼? 우리 밥 막 이렇게 잡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정숙 씨는 영철 씨가 뭐 상철이나 영수처럼 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혼식 얘기 나오잖아. 물론 여기서 영철 씨가 뭐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머릿속에서 이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을 떠올리고 그 안에서 이런 프로세스가 돌았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정숙은 돌았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 왜냐면 정숙 씨는 언제 밥이나 먹자 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그러면 결혼식은 포항에서? 아니 그냥 밥 한 번 먹자고 한 건데 갑자기 결혼식 포항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영철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영철 입장에서는 지금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이게 솔로 나라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는 사이가 되면 결혼을 생각하게 돼. 결혼 생각하면서 만나는 게 맞지. 옥순도 이렇게 얘기했어. 옥순도 자기는 결혼을 전제로 한 나가서 1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영철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이제 1일이야. 나가서 5월 아까 3, 4, 5, 6일 4일 연장으로 만나면 뭐야? 연인 간의 데이트지. 뭐 그 이번에 지복행에 나오지만 그 사기 영수님도 나가서 3일 연속 만나면서 두 사람이서 연애하듯이 만나다가 헤어졌잖아요. 뭘 헤어졌지만 그러면 그때가 1일이지 뭐. 그럼 지금 영철은 이미 1일이야. 1일인 상태니까 나가서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시작되고 그러고 우리가 또 장거리고 하니까 결혼식 하고 뭐 같이 살림 합치면서 하면은 더 같이 있을 수 있고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래 하긴 그렇겠지. 그래서 일단 그러면 데이트부터 시작을 하고 5월 3, 4, 5, 6 이렇게 가깝게 하면은 그러면 하긴 그럼 결혼식은 포항에서 이렇게 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정숙님이 선을 못 그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왜 벌써 결혼식까지 갔어? 라고 하고 그냥 농담하고 넘어가지 말고 근데 영철아 미안한데 나는 아직 너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솔직히 초연 선택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가서 너를 친구로서 보게 될지 연인으로서 보게 될지 아직 나는 좀 확신이 안 서거든. 이라고 정도만 던져줬어도 어땠을까. 그 정도만 했어도 영철 씨가 뭐 그렇게까지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꺼져까지는 아니어도 아직 확신이 없어 정도만 던져줬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 씨는 이게 당황스럽고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저렇게 웃는데 근데 정숙 씨가 아직 우리 내일 초연 선택도 남아있는데 이 말은 아직 나는 너에게 초연 선택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 라는 뜻으로 말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영철은 너는 초연 선택을 할 거잖아. 그래서 그전에도 계속 선택을 하면서 재밌다 결이 맞다 생각했는데 슈퍼데이트 하면서도 재밌었죠. 결이 맞으니까. 결이 맞는다기에는 정숙 씨가 되게 조심스러웠고 맞춰주는 정도의 말만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영철 씨가 못 읽은 게 영철 씨의 단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철 씨가 못 읽은 게 잘못이냐라고 하기에는 영철 씨가 그렇게 해석할 만한 거를 정숙 씨가 던져준 건 사실이야. 근데 이제 영철 씨는 상대랑 대화를 할 때 상대에 따라서 내 의견을 좀 수정한다거나 상대를 배려한 상대의 생각을 읽는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 좀 덜 돼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삶을 사셨으니까 더 그렇겠죠. 정숙님은 나를 좋아해보는 주는 분들에게 나의 팬들아 라는 말이죠. 포코님의 해석에 따라서 나의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노력을 한묻는 자에게는 슈퍼데이트권을 주겠다. 팬들에게 노력하니 그들에게 슈퍼데이트권을 하사하는 마음으로 주셨었죠. 그래도 설렘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슈퍼데이트권이었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이들에게 한 번의 어떤 가능성을 주면 체험 근무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스펙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체험 근무 기회를 줘보자. 이렇게까지 뭐 회사 문 두드리고 서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한번 체험 근무 시켜줄게. 한번 체험 근무 하면서 퍼포먼스를 좋은 결과를 내봐 했는데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철님은 저를 되게 편안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그냥 아는 오빠 같이 편안하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문제야.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냥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변명밖에 안 돼. 왜냐면
영철이 정숙을 아는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광수 씨에게 선을 긋는 거는 확실하게 그어서 좋아요. 좋았어. 잘했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수는 그래서 알지만 노력해보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걸 알면서 그건 모르겠고 오빠는 나한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얘를 그렇게 두잖아.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뭐 그 노래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멘트잖아, 지금. 오빠는 정말 참 좋은 사람이야. 오빠 고마워. 남자친구랑 잘 쓸게. 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선물 받은 거 받아가지고, 남자친구랑 남자친구한테 가가지고 뭐 노는 거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나는 아는 오빠 같이 편안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마인드가, 이게 역시 여왕님의 마음은, 이러실 수 있구나. 그냥 편안한 정도의 사이일 뿐이다? 네. 그럼 그걸 말을 해줘야죠. 설렘이 없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보자 생각하고 나왔는데 안 되겠다, 안 되네 생각하고 그걸 깨달은 걸 수도 있겠죠. 이 정도까지 됐으면 이거 정숙님 이 정도까지 말합니다. 지금 영철이 뭐라 그랬어? 우리 이렇게 이대로 도망가 버릴까? 영철님은 지금 그냥 바로 1일 하고 싶거든. 영철님이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데 아는 오빠? 에이, 그건 심했지. 영철님이 아는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나 혼자 아는 오빠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나 확실하게 위장 남사친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확실한데. 이거는 영철님은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지. 물론 눈치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정숙의 마음을 못 읽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정숙님이 근거가 너무 많고 선을 안 그었다. 아는 오빠 같은 편안함이 있었다. 혼자 편안함이잖아.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비겁한 변명이야. 아는 오빠로 편안하게 둘 거면 하다못해 누구야? 영식이나 영호 같은 사람이면 그렇다고 치는데 뭐 처음에 나를 좀 좋아했어도 그냥 바로 이제 이성적인 호감을 서로 접으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 알아보는 뭐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애초에 넘볼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지레 그냥 좌절해버려서 끝나고 누군가의 가신으로 남는 누군가의 뭐 고문으로 가는 뭐 영호 같은 사람이나 뭐 그런 건 몰라도 영철은 지금 이렇게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이러면서 지금 우리 같이 이대로 도망갈까? 우리만의 세상으로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람을 아는 오빠라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이거는 정숙님이 너무 현실에서 눈 감는 것 같아. 혼자 편하려고 눈 감는 상황. 도망친 곳에 뭐가 없죠?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어요.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어. 근데 본인 마음도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정숙님도. 지금 마음대로 안 되거든. 상철도 마음대로 안 됐지. 영수도 왠지 영자 눈치 보여. 이제 와서 영수랑 뭐 해보자니 눈치 보이고. 근데 하기는 해야겠고. 영철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는데 도저히 데이트를 해도 재미도 없고 마음이 안 생겨. 광수 좋은 사람이긴 한데 마음이 안 생겨. 피곤해. 영수를 알아볼 걸. 영수를 알아봤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나? 이거 복잡하죠. 정숙님도. 주변을 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정숙님은 결과적으로는 실수를 했다고 봐요. 왜 정숙이는 별로 안 재밌었어요? 정숙 씨 태도가 안 재밌는 태도인 게 자꾸 이게 표정과 제스처로 뿜어져 나오긴 하는데 근데 아니요? 아니요래. 그러면 또 고지고대로 듣는단 말이에요? 영철 씨가 재미도 있었고 뭐 남자로 보였고 그리고 뭐 놀러 오라고 했고 그래서 놀기로 했고 그리고 먼저 나를 선택하려고 했고 야 이건 뭐 이게 이런 것만 쭉 나열해서 여러분들 들어봐요. 여러분들 영식 입장으로 생각해서 영철한테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봐. 정숙이 나한테 슈퍼데이트권 쓰려고 했대. 2번이나 그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틀 전부터는 남자로 보였대. 그리고 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연휴에 만나서 놀기로 했어. 이런 말만 딱 들어봐봐. 그리고 내가 데이트 재밌냐고 했더니 데이트 되게 재밌었다고 하는 거야. 어떨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이 조언해줘. 내 말을 듣고 빨리 조언해줘. 이 여자랑 내가 어떻게 될까? 야, 그러면 됐다, 야. 니네들, 야, 이거, 한꺼풀 나왔네. 됐네. 야, 축하해. 야, 영철이 해냈구나. 이건 진짜, 화이팅. 야, 됐다. 야, 이거 100%. 야, 이미 됐어. 이미, 여기가 지금 카메라 많아서 없지. 야, 니들 벌써 썸이 뭐야. 니들 이 커플. 야, 끝났다. 됐다. 힘내고. 야, 역시 하니까 되잖아. 잘했고, 화이팅 한다. 그렇게 영식이 생각한 상태에서 정숙 씨가 영수를 선택한 거야. 정숙 씨가 영식 입장에서 근데 왜 영철을 선택 안 했어? 이렇게 된 거지. 그것도 뭐 영식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영식은 영철 씨의 말로 정숙의 행동을 판단할 테니까. 근데 정숙은 거기 숙소에 있는 것보단 훨씬 좋지. 너랑 데이트해서 좋은 게 아니고 숙소에 있는 것보단 좋아. 이 정도야. 근데 영철은 나랑 데이트해서 좋구나. 나는 정숙이랑 데이트해서 좋은 건데 근데 왜 그런 말 잘해? 이러면서 나는 좋다고 안 하고 왜 그런 말 잘해?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영철은 왜 그런 말 잘해? 라는 말에 오빠 수줍게 왜 그런 말 이렇게 잘해? 나는 못하는데. 나도 오빠랑 있으니 좋지만 나는 못하는데 오빠는 왜 이렇게 그런 말 잘해? 이렇게 들려. 영철 필터는 지금 그래. 콩깍지 필터로 그게 이제 왜 그런 말 잘해? 라는 말에 왜 그렇게 그런 말을 잘해? 라는 거는 약간 그거를 지금
나는 나와서 좋기는 해 라고 했던 말을 그냥 돌려서 그냥 영철 말에 반응해 주는 거거든. 근데 잘하는 거 아니야. 용기 나서 말한 건데요. 지금 눈 못 보잖아. 영철 입장에서는 썸이야. 썸이 뭐야 지금. 연애 초반에 꽁냥댐이지. 여기까지예요. 영철과 정숙 씨의 데이트가 이제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정숙 씨의 두 번의 데이트를 봤고요. 그렇게 이 데이트를 다녀온 상황에서 거실에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이제 다 모여 있죠. 영수가 정숙에게 물어봅니다. 박물관 못 갔어? 오늘 안 여는 날이었대. 영수가 정숙을 신경 쓰고 있으니까 영자는 말을 못해요. 영자는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어. 영수가 말을 했거든. 아침에 얘기해주겠다고. 근데 얘기 안 했지. 밤까지 정숙과 데이트 해보고 얘기하겠다고 정숙을 통해 들었어. 그러면 영자 씨가 다른 여자였으면 가가지고 야, 너 아침에 얘기해준다면서 정숙한테는 밤에 얘기한다고? 뭐였냐? 너 왜 나한테 얘기한 거랑 쟤한테 얘기한 게 다르냐?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영자는 그걸 알면서도 입 밖으로 안 꺼내. 에휴. 내가 기다려야지 뭐 하면서 안 꺼내. 부글부글 되지 않는 게 아니야. 여기서 그래 일단 내가 바라는 게 너의 마음이니 일단 기다리겠다. 현숙님이 사진 자랑을 하니까 영수님이 사진 많이 찍었어? 그래서 영자가 완전 모델 사진을 찍어왔어. 근데 여기서 영수가 옆에 정숙이 있는데 얘기해. 영자야 우리도 사진 많이 찍었잖아. 왜 우리 거 안 보여줘? 우리 완전 데이트하고 왔어. 이게 영수 씨가 좀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그러면 저거를 질투작전이든 아니면 나는 영자다라고 보여주는 거든. 예를 들어서 상철 씨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확실하게 영자인 거예요. 확실하게 영자인 건데 영수는 야야 우리도 재밌게 놀았어. 우리도 재밌게 놀았거든. 영자 우리 한 거 보여줘. 야 너네만 재밌었는 줄 알아? 우리도 재밌었어. 라는 그냥 애들 같은 마음일 수가 있어. 그래서 확신을 못 하겠어. 이게 영수다 보니까. 이게 만약 40대의 보통의 다른 남자다. 그러면 이날의 회차를 보고 나는 영수가 무조건 영자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수는 확신할 수가 없어. 영수 씨는 그렇게 어떤 막 생각하에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본인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영수는 그냥 그 생각 없이 이거 니들만 찍은 줄 알아? 우리도 찍었거든 하고 그냥 그랬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있을 때 영수 씨는 거기서 분위기 안 맞추고 자기 혼자 생각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많은데 분위기에 못 맞추잖아. 사람들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뜻 없이 그냥 우리도 재밌었거든? 그랬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투명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상철만 돼도 저런 행동을 하면 영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근거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영수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자도 근데 여기에서 정숙 앞에서 우리 이렇게 사진 찍었다 보여줄 법도 한데 저거 영수가 보여달라고 했어. 근데 어쨌건 영수 씨가 말을 해가지고 이 사진을 찍고 정숙은 이런 사진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숙 씨는 이따가 영수를 선택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광수 영철과 데이트를 하고 왔고 그리고 영수가 영자와 굉장히 해맑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온 거를 또 보고 있어. 정숙 씨는 그렇잖아도 영자 눈치가 보일 거예요. 보이긴 하는데 안 보려고 애를 쓰겠지. 정숙 씨가 영수랑 영자 분위기 좋네?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영철이 이런 거를 다 봤기 때문에 뒤에서 정숙이 영수를 선택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오늘 이렇게 데이트 잘하고 분위기 좋은 애들 사이를 굳이 비집고 들어가서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나한테는 결혼까지 생각하게 해놓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제 영철 씨의 생각인 거지.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너 뭐하냐? 영수랑 영자? 아까 그렇게 해맑게 사진 찍었는데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뭐하냐? 아니 나랑 커플 된 것처럼 하더니 이미 커플 된 사이에 들어가서 뭐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영철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지. 물론 그게 다 착각이었다는 거죠. 정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이번에 시즌에서 정숙 씨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많이 드러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숙 씨가 정숙 씨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영철 관점 생각해보면 아니 잘된 커플 굳이 비집고 왜 들어가? 나랑 커플처럼 거의 해놓고 갑자기 저기는 왜 들어가? 그러니까 나도 바보, 영자도 바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도 바보, 광수도 바보가 아니고 나도 바보, 영자도 바보. 왜냐면 영철 입장에서는 정숙은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숙은 물불 똑같아. 광수나 영철이랑 똑같아. 그래서 영철이 두 사람 바보 만든 거잖아. 이때 광수, 영철 같은데 영철 생각은 아니지. 나랑 정숙 커플, 영수랑 영자 커플. 근데 여기 커플 깨고 저쪽 커플 깨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데이트 어땠어? 그냥 잘 놀았어. 좋았으면 됐지 뭐. 그냥 잘 놀았어라고 하지만 굉장히 해맑아졌어요. 밝은 표정들이 보이고. 근데 정숙 씨는 고민이 많지. 지금 영수가 나한테 반했네 어쩌네 하는데 또 영자랑 사이가 좋네? 그래도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영철 씨가 나를 좋아하는 건 맞고 내가 선을 안 그어서 지금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알지만 영철 어떡하지? 내가 마음이 안 커지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걱정이 많죠. 그렇게 데이트들이 끝이 나고요.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오늘 선택은 여자들이 하고요. 슈퍼데이트 이후 여자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 영숙님. 영숙을 기다리는 남자는 영호죠. 원래 영호님도 정숙님이었었잖아요. 영호님을 보면 안분지족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안빈낙도, 안분지족, 뭔가 그런 것들. 솔로나라에 와서도 본인만의 이불이 있다면 거기가 낙원이 아니던가. 남들은 뭐 그 낙원을 찾아서 데이트를 하고 솔로들과는 하지만 이 이불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편안한 곳을 뭘 저렇게 마음이 썩고 그런단 말인가. 이불이 여기가 낙원이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나 정도면 인물도 뭐 평범하고 직업도 평범하고 이런 것도 평범하고 키도 평범하고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안빈낙도 그런 것들이 안분지족, 유유자적, 안빈낙도 뭐 이런 단어들. 그래서 정숙? 정숙 씨를 내가 좋아하려고 해봤자 뭐 정숙 씨가 나 좋아하겠어. 뭐 일단 포기하면 편하니까. 경쟁? 경쟁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 찾자. 그냥 내가 고등학교 때 하던 거 애들 가르치자. 그런 방식. 굳이 치열하게 해서 막 거기서 성장하고, 물론 뭐 강사로도 성장이 있지만 그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그 안에서 뭐 정치질도 하고 아니면 뭐 팀 프로젝트 해가지고 사람 부대끼고 그런 거 됐고 이쪽으로 하겠다. 약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라는 것도, 하고 싶은 일이 고등학교 때 자기가 잘하던 공부잖아요. 그거를 남들한테 가르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영호님의 어떻게 보면 여유로움이라고 할까? 약간 포기하면 편해 정신. 그런 생각이 들고, 영훈님이 영숙님을 선택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영숙님도 영훈님을 선택하고 이런 걸 보면, 영훈님도 포기했지, 영숙님도 포기했어. 그래서 둘 다 이제 포기해가지고 팝콘 뜯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연애에 이제 이것저것 혼수질 하는 거야. 혼수질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조언도 하고 관람평도 남기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제 관람자 모드로 된 이제 두 사람이 이번에 그 낯솔 그 역장판 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 친구끼리. 그러면 여기 근데 커플석밖에 안 남는데 커플석으로 그냥 예약한다. 여기가 좀 더 싸. 그래서 둘이 이제 커플석에 앉아가지고 낯솔 관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계속 대화를 해볼 사람은 영숙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숙님이 요식행위가 없어서 그렇지 시원시원한 성격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드립 같은 것도 좀 세서 그렇지 되게 재밌고 정도 많고. 근데 이제 드립이 세고 요식행위가 없다 보니까 오해를 사고 적을 만들기가 쉬워. 그렇게 서로 선택한 두 남녀. 야, 여기 커플석인데 진짜 저렴하고 좋다. 이번에 낯솔 뭔지 보자. 영숙님은 원래 낯솔 그거였잖아요. 낯솔 팬이었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같이 낯솔을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낯솔 직관 기회가 생겼고, 새로운 낯솔 직관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생긴 거지. 너 내 동료가 되라. 그래서 낯솔 관람석에 이제 영호를 앉힌 그런 느낌이지. 두 사람이서 함께 관람해요. 함께 보면 재미가 두 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이 컨텐츠 안에서 얘기고, 이 안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호님도 영숙님도 마음속으로는 좌절감이 있었을 거야. 그쵸? 아까 말한 대로 영호님도 노력했고 영숙님도 노력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내 맘대로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또 계속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그런 현실들을 좀 여기서 좀 힘들구나 생각을 하게 됐을 수 있겠지. 그리고 이게 벌써 5일차예요. 5일차니까 뭐 쉽지 않지. 근데 이제 영숙 씨도 뭐 여기서 이제 뭐 말이 세고 그러니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말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9기의 상철님이 19기의 현숙님한테 나가서 내가 좋은 남자들 소개해 줄게 뭐 그런 말 했거든요. 그때 현숙님이 마음이 굉장히 상했었죠. 뭐 물론 그게 실수였지만 그 의도가 악의는 아니었단 말이지.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뭐 정이 많고 오지랖이 넓고 요식행위가 없는 사람이니까. 어제 짜장면 드시기도 해서 같이 먹고 또 그러다 보면 정들 수도 있고요. 거짓말 안 될, 정의, 이성적인 정의라고 생각하진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 정숙님. 이날 많은 사람들이 정숙님은 영철에게 갈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철이 슈퍼데이트를 하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뭐 영식한테는 뭐 얘기를 어렴풋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식 입장에서는 정숙이 당연히 영철한테 갈 거다. 이미 정숙은 영철에게 우리 오늘부터 1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영식은 간접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어. 물론 영철 씨가 착각한 거고 시청자들은 안 갈 줄 다 알았지. 영철은 몰랐겠지. 근데 영철은 슈퍼데이트 때 같이 대화도 하고 좀 많은 교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감 뭐야? 같이 놀러 가가지고 연휴를 함께 보낼 생각까지 했고, 결혼을 하면 포항에서 할 생각, 물론 결혼을 하자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상에 우리가 시뮬레이션까지 해볼 정도로 많은 교감을 했다. 결혼에 관한 내용도 어떤 위주가 좋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고요. 이게 정숙님이 얘기하지 않았죠. 영철님이 얘기했지. 영철님이 결혼은 포항에서, 그게 이제 뭐 경상도 문화다 이러면서 그 아내 위주고. 근데 이제 영철님은 다 자기가 얘기한 거야. 남자로 보여? 그것도 자기가 물어봤고, 결혼식에 대한 것도 자기가 물어봤고. 근데 이제 영철님은 정숙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나서 물어봤으니까 이게 다 섞였어 지금. 정숙 씨가 그거를 제대로 뭐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근데 기본적으로 또 영철 씨가 대화를 잘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약간 자기를 쭉 표현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에서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내 말에 대해서 어디에서 반응했고 이거를 구분하는 거를 잘 못하죠. 정숙님을 원하고 있는 물불직진과 영수까지. 상철은 안 오길 바라는 거고, 예상과 달리 상철을 지나치는. 예상과 달리 이쯤 되면 예상해야지. 아마 이 내부적으로도 다 알았을 텐데 이제 광수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영철을 지나쳐? 여기서 다들 이제 오해했지. 왜 여기까지 와? 중간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영수도 정숙이 자기한테 올지 몰랐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수도 남자 선택이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힘들었겠다 여기까지 걸어오는 게.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멀리 했어요? 하고 그 말을 농담으로 봤는데, 영수가 했던 힘들었겠다는 중간에 너를 바라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었겠다라는 뜻이죠. 드디어 서로 통한 남녀. 이게 초반부터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두 사람이서 선남선녀니까 확실히 뭐 끌리는 건 맞겠죠. 아예 안 끌리지 않겠죠. 설레는 부분도 있고 둘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안에는 두 사람이서 어떤 서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20살이 아니란 말이야. 다른 프로에서는 데이트를 한 번도 안 하고 서로 최종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데이트가 계속 엇갈려서 한 번도 데이트를 안 하다가 안에서 몇 번 얘기하고 이러면서 두 사람이서 마음을 서로 확인하고 최종 선택을 한 커플이 있어. 솔로 지역에서 있었어. 근데 그때 그 남자의 나이가 2000년생이었어. 지금 영수 몇 년생이야? 지금 그 친구보다 최소 10몇 년 나이 많잖아요. 2000년생은 그래도 돼. 그럴 수도 있어. 여기서 영수랑 광수는 선택 못 받았고, 정숙은 영수에 대해서 좀 까칠한 매력? 어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해서 오늘 대화를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게 남아있는 분이어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에 이제 옆에서 주변에서 보기에는, 특히 영철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나랑 지금 결혼까지 하자고 해놓고 다른 사람이 궁금하다고 지금 이미 커플 지금 잘 돼가고 있는 애들한테 판을 깨러 갔다니 얜 욕먹겠다. 나한테 결혼할 것처럼 굴더니 저기 지금 잘 돼가고 있는, 어렵게 잘 돼가고 있는 애들 판 차이에 껴가지고 야 이러면 영자도 바보 되고 나도 바보 되는데, 이게 영철 생각이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영식이 가가지고 에이 왜 그랬어, 에이 그 뭐 인간 탕수육이야,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이제 프로세스가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 그래서 영식과 영철은 한 방을 쓰기 때문에 두 사람이서 많은 공유를 하고, 영식은 영철을 응원했던 입장이죠. 근데 영철이 그래서 이게 대놓고 짜증을 내는데, 이제 영철 씨가 보면은 좀 애 같은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런 부분에서 영철 씨가 조금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었다면, 물론 이건 뭐 시청자 관점인데, 영철 씨가 욕을 덜 먹고 그 욕이 정숙 씨한테 가겠지. 근데 영철 씨가 이렇게 과한, 어떻게 보면 반응들을, 뭐 과하다는 것도 주관적이지만 이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저런 반응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죠. 더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볼 때 알아보러 간 거야. 대화하기로 해서 간 거야. 이렇게 영식 입장에서는 영철을 위로하고, 근데 영식이 정숙한테 이 얘기를 하죠. 아니 5일차에 뭔 대화하려고 가냐, 이제 와서. 이제는 서로 마음 굳히고 서로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 알아봐야지. 이제 와서 뭘 알아보러 가냐. 알아볼 사람 해서 확인하고 굳히고 서로 이제 깊은 미래 얘기를 해야지. 뭐 이제 와서 알아보다니 뭐 여전히 이렇게 찍어먹고 다니냐, 찔러보고 다니냐. 그게 이제 영식의 말이고, 그거는 이제 영식의 이 괴로움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였죠. 근데 굳이 그러면 안 됐지. 여기가 솔로나라인데 이게 무슨 동네 이장님도 아니고 굳이 잘못된 오지랖이었지만, 어쨌건 영식은 지금 영철의 반응을 보고 전달을 한 셈이죠. 의도는 알겠는데 의도 몰라요. 의도가 지금 다른 사람도 그냥 알아보러 갔다. 마음은 영철이다. 결혼은 나랑 할 건데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알아보러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의도 몰라요 지금. 결과가 이 꼴 났잖아. 이 꼴이 뭐야? 나 또 짜장면, 또 나만 짜장면. 의도도 모르고. 영식은 네가 하던 거 계속 유지해봐. 나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영식도 확고하게 정숙은 영철이 1순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순위는 상철이었지만 일단 상철이 나가리 됐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네가 1순위다. 영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서 영철 씨는 화를 불러오는 상황이죠. 영철 당연히 기대했지. 뭐 데이트만 기대했겠어? 결혼까지 기대하고, 밖에 나가서 연휴 동안 만나면서 하는 데이트까지 기대하고, 슈퍼데이트 때 좋은 시간 보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슈퍼데이트 때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 자체가 영철 씨가 좀 그런 상황에 연파하기에는 좀 느린 사람이라는 반증이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느린 게 영철이 그냥 눈치가 없는 사람이다는 아니야. 왜냐면 한번 정숙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1순위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머지 정보들이 그런 방향으로 취합된 거죠. 그래서 당황하고 황당하고 그리고 짜증났어요. 뭐지? 이러면서. 영철 관점에서는 나와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실제로 결혼까지 약속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자. 영자가 정숙님과 영수가 서 있는 옆으로 옵니다. 그래서 영자님 온다. 막 정숙님이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죠. 정숙님이 영자 눈치를 조금은 봤어. 아예 안 보진 않았어. 그래서 영자님이 정숙님한테 이제 몇 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정숙님이 영수를 좀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가 그냥 광수를 선택해 버렸죠. 영자가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안 올 리가 없죠. 지금 이게 마지막 데이트인데 이게 중간만 돼도 영자가 안 왔겠지. 그래서 중간에 한번 배려해줬잖아요. 배려해줘가지고 영수에게 안 갔잖아. 광수에게 갔잖아요. 뭐 그게 배려라면 배려고 뭐 자기도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때 안 왔잖아 정숙이. 그러니까 정숙 씨가 그때 왔어야 돼. 올 거였으면. 근데 그때 안 오기에는 정숙 씨에게는 상철이 1순위였으니까 영수에게 오긴 좀 힘들었겠지. 또 영수는 뭐 안 올 수도 있어. 여기서 정숙 씨가 싸웠어? 그러니까 두 사람은 잘 돼가고 있고 두 사람이서 나름 그 서사를 쌓아오고 있는데 싸우지 않고서야 안 올 수가 없다 이거죠. 영자 표정이 안 좋네. 영자에게 되게 눈치를 보고 있죠. 영수는 영자에게 마음이 꽤 커진 것 같은데 슈퍼데이트에 이어서 영수를 선택한 영자. 두 번이나 데이트를 하는군요. 이날 하루에 두 번의 데이트죠. 표정이 많이 안 좋네. 그래서 영수가 표정이 많이 안 좋네는 영자 표정이 안 좋다기보다는 자기가 미안한 거지. 정숙 씨도 알아보고 싶었는데 걸린 느낌?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서 아닌데 지금 완전 신나. 나 또 영표야? 지금 영철만 영표. 슈퍼데이트 한번 선택 받긴 했지만 영철 씨는 지금 정식 데이트에서는 한 표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렸죠. 영철 씨가 이렇게 여러 번 짜장을 먹을 거라고는 영철 씨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영철 씨만 짜장 고독 짜장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영수 옆에 있는 두 여인이 번갈아 가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영수는 이제 두 분 다 왜 그러세요? 눈치가 보이죠. 그러면서 정숙 씨가 여기 제작진들 너무 나빠라고 하는데 정숙 씨가 바라는 그림은 뭐였을까? 남자 선택이지. 남자들이 선택을 했다면 영수가 나를 선택을 했을 테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표현을 하거나 말을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정숙 씨는 그래서 남들이 안 보게 상처를 불러내. 근데 여기서 정숙이 누구를 선택할지 까발려 버렸단 말이에요. 제작진이. 내 선택을 까발리다니. 제작진들 너무 나빠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 씨는 내 선택이 영자 눈치도 보이고 광수 영철 눈치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내 손으로 눈치 보이는 짓을 하게 만들어서 제작진들 너무 나빠거든. 그러면 정숙 씨가 바라는 건 나는 가만히 있고 남자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좀 숨겨주지 란 말이야. 여기서 뭐 대단히 뭐 힘든 거를 했다거나 2순위 선택을 시켰다거나 그러면 제작진들이 나쁜 거지. 막 오래 달래기 시키고 막 2순위 선택시키고 아니면 뭐 6순위인데 선택하게 시켜가지고 민망하게 만들고 그건 나쁜데 아니 여기서 여자들을 선택하게 한 건 솔직히 나쁘지 않아. 이 정도는 이건 나쁜 거 아니거든. 정숙님도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가 됐지. 남자들에게도 알려줘야지. 근데 정숙님은 자기의 선택을 까발렸다는 게 그 부분이 정숙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죠. 상철이랑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 모르게 슬쩍 하고 상철이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정숙이니까 여기서도 내가 영수가 나를 선택하게 만들고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제작진이 나쁜 거지. 하지만 제작진이 나쁘다고 하긴 좀 애매해요. 어쨌건 이건 남자 선택이든 여자 선택이든 이번에 여자 선택할 때 됐어. 이 정도면. 그래서 영자가 물어봐요. 근데 정숙이 여자들이 선택을 안 했으면 나는 방금 전에 데이트하고 온 사람 상처 줄 일 없는데 그러면 선택을 해주면 되지. 아니면 슈퍼데이트권을 하나를 쓰지 말든가. 이게 이제 주인공 마인드. 포항 옥수님이 져가지고 옥수님이 져서 상처를 줄 일이 없는데 결국은 줘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상처를 안 주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렇게 되면 정말 물론 정숙님이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다자연애 해야 돼. 폴리아모리 해야 돼. 1처 다부제로 다 만나서 같이 다 살아줘야지. 근데 그게 상처를 안 주는 일일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자는 그래도 이게 맞지.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영자가 그러니까 슈퍼데이트를 영수로 쓰지. 그랬으면 영수도 더 빨리 정리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슈퍼데이트를 영수로 쓰면 지금 이때 내가 너랑 영수 잘하라고 여기를 안 왔고 아니면 그때 만약 안 그랬으면 너는 영수랑 데이트해서 끝나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영수 약속대로 나는 영수에게 확답을 듣고 그러면 나든 너든 지금 영수랑 1대1로 할 텐데 뭐 그 말이 맞죠. 물론 여기서 정숙 씨에게 약간 원망하는 투의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말이 맞지. 근데
정숙이 아니 근데 슈퍼데이트는 뭔가 중요한 사람들한테 가치 있게 쓰고 싶었달까? 이게 뭔 궤변이에요. 중요하다는 게 뭔데? 지금 정숙에게 광수가 뭐가 중요한데요? 이게 뭔 소리요? 중요한 사람이 누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영수 아니에요? 영수를 알아봐야지. 광수한테도 무슨 무례야. 광수한테 그냥 갈 곳이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해주세요라고 했잖아. 광수도 다른 데 집중할 수 있는 거를 뺏어버리는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너무 어장이 돼버리는 게 이렇게 되면. 광수한테 데이트를 신청한 거는 물론 뭐 보답의 의미 아니면 뭐 지금까지 하던 대로가 되겠지만 그리고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됐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데이트를 나가지 않았다면 실내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질 수도 있는 건데 선택하지 않을 사람들하고 데이트를 하는 게 무슨 가치야 그게 무슨 중요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성적 호감이 있던 사람이 영수밖에 없는데 보답은 나가서 하면 되지 그냥. 그러니까 뭐 보답을 이 안에서 다 하고 가려고 그래. 정숙은 자기 마음이 확실하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장을 막 일부러 만드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결과적으로 어장이 생기고 있잖아요. 생겼잖아 지금. 선택하지 않을 게 확실한 사람들에게 데이트권을 지금 쓰고 있고 그거를 가치 있게 쓰고 있다고 스스로 포장을 하고 있으니 가치 있다는 건 너무 비겁한 변명이야. 지금 이 사람들이 뭐가 어떤 면에서 중요하고 뭐 어떤 면에서 가치 있는 데이트야. 이 사람들의 기대치만 높여놨지.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해야지 나한테 노력하는 걸 기준으로 데이트를 하고 나한테 더 노력한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영철이 점점 화가 나면서 이거 악플 좀 받겠는데 이것도 좀 영철 입장에서 돌려 말한 거고 이거는 무슨 말이야. 아 제가 빌런이네. 이번 기수 빌런은 너다. 이 구역의 빌런은 너야. 너다 너.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 너야 너. 네가 빌런이네. 이런 것들이 뭐 객관적인 시각이라면 객관적인 시각인데 아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한다거나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게 되지. 악플 좀 받겠는데 이거는 좀 몰입을 깨는 부분들도 있고 영철 씨도 내가 아니라 정숙이 나쁜 짓 했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보기에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본인이 마음이 아프다. 상대에게 서운하다. 상대를 오해했다.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다. 이런 건 괜찮은데 정숙이 빌런이다. 그 출연자들끼리 규정하는 거는 조금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다음날 또 눈물 닦아주고 꽃 선물하고 이런단 말이죠. 좀 영철 씨도 가볍고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악플 좀 받겠는데 라는 말이 영철 씨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까지도 좀 폄하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영철 씨도 내가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죠.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겠지.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랑 나랑 생각하는 게 똑같다. 정수희가 좀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랑 나랑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는 영식 씨의 생각은 영철 씨의 말에 맞는 부분 근거에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철이 둘 다 바보 만들어버렸잖아. 아니 영수 형 입장에서는 땡큐지. 그러니까 이제 바보 만들었다라는 거에서 이제 여기서 둘 다라는 거는 영수도 영철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아니 영수 말고 나랑 영자. 그러니까 영철이 생각하는 나랑 영자는 커플이 거의 된 상태에서 그게 깨져버린 정숙의 선택으로 커플이 깨진 게 지금 두 커플이야. 영철 정숙 커플, 영수 영자 커플. 그래서 영철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바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영철은 나랑 정숙은 커플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영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정숙이 그만큼 큰 잘못을 했고 내 이 분노가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근거로 쓰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그거는 한번 알아보려고 해서 알아본 거야 라는 정도는 얘기를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영수 씨는 분위기도 잘 못 맞추는 사람이 그런 말을 영수 입에서 나왔다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영수 씨가 원래 분위기나 이런 거를 잘 읽고 그런 대화도 좀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면 그거는 내가 좀 얘기를 한 게 있어서 한 번은 데이트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미루다 그랬어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영철의 화는 그걸로 식지는 않을 것 같아. 감당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감당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는 악플이 감당되나? 저 선택으로 인해서 빌런이 되는 게 감당되나? 근데 영철은 지금 갑자기 이런 말들로 이 사람이 진정성이 없나? 싶은 오해가 생기긴 해요. 근데 이제 화가 나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스스로 좀 포장하는 느낌은 있어. 근데 광수는 근데 자기 감정대로 가는 게 용기 있는 거지. 괄호 열고 그럼 뭐 악플이니 뭐
주변 사람들에게 감당하니 오히려 저렇게 감정대로 가는 게 난 멋있다고 생각해. 이게 광수 말이고요. 그렇게 이제 영철은 정숙에 대해서 오해가 더 커졌고, 오해가 커졌어도 정숙에게 그동안 해온 게 있고 결혼까지 생각한 게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뭐 꽃 이벤트도 하고 막 하는데, 광수 씨는 이 와중에도 정숙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그게 용기 있는 거다라고. 여자들의 방입니다. 여자들. 지금 4명이 앉아있죠. 정숙, 현숙, 순자, 패딩. 이렇게 4명이서 함께 대화를 하고 있고요. 현숙 씨가 물습니다. 정숙은 어떤 마음이야? 혼돈이야? 정숙 씨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번씩 다 대화해보고, 그러니까 정숙 씨도 여기서 선택을 내가 잘못했나?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선택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냥 한 번씩 다 대화해보려고 한다. 영수 선택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좀 부담을 안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겠지. 근데 영철님 어떡하냐. 근데 여기서 이제 정숙 씨도 자기가 영철한테 선을 안 그었죠. 이게 본인 나름에 긋는다고 그었는데 그은 게 아니지. 긋는 마음으로 행동했을 뿐이지 긋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쩐다냐, 영철 한 번도 선택 못 받았어 하고 이제 영식이 이제 현숙이랑 같이 서서 막 얘기했었거든요. 응? 영철이 밥 해주고 다 해줬는데 된장찌개 해주고. 그러니까 뭐 정숙은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된장찌개 끓여줬다고 이 사람이랑 뭐 데이트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된장찌개도 끓이고 좋은 남자니까 만나볼 수도 있겠지만 된장찌개 끓여줬다고 만날 수는 없는 거지. 정수한테는 적절히 잘 그었는데 영철은 그 후에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타이밍을 놓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남은 사람이 영철밖에 없는 시점이 잠깐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정숙 씨도 선을 못 긋고 온 것 같아. 근데 이날 데이트는 그건 또 얘기가 달라. 이날 데이트는 저녁에 영수를 만나기로 됐단 말이지. 영수 마음까지 확인했단 말이지. 근데 확인을 못한 상황이니까 지금 영철에게 확실하게 그어버리면 내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못 그었나 싶기도 하고, 영철과 광수를 비교했을 때 광수보다는 영철 씨가 더 설레게 될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지만. 영철 씨 바로 누워버렸죠. 순자 씨도 진짜 정숙이 힘들겠다. 나 좋다는 사람 많아서 힘들겠네. 이게 여자인가요? 근데 모든 사람을 나 좋다는 사람 모든 사람을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자연애밖에 답이 없긴 하죠. 나 좋다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만 있다면 괜찮지만 청숙님은 매력이 많으니 나 좋다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상처 주지 않으려면 뭐 다자연애 해야지. 그런 착한 마음으로 다자연애를 해야겠군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 상처를 주는 일이죠. 그리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도 상처가 되는 일이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멤버가 더 모였거든요. 이때 이제 영식님이 너 왜 그랬어? 이 말은 너 왜 영철 선택 안 했어? 너 영철이랑 잘 돼가는 거 아니었어? 너 영철이랑 커플인 줄 알았더만 갑자기 왜 다른 사람 선택했냐? 근데 옥수님은 지금 모르죠. 아니 그럼 누구를 선택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설마 상철? 상철은 내 남자인데? 영식 왜 그래? 상철 내 남자인데? 다시 상철 전에 참전해야 된다고? 근데 아니 나는 영철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너가 당연히 영철하고 지금 커플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영식 입장에서는 영식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나 좋다면 그냥 사귀고 결혼할 수 있고 굳이 뭐 거기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아니고 그냥 영철 됐으면 끝 아니야? 영식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야 지금. 정숙은 영철이다. 아니 커플이 돼놓고 지금 5일차에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야? 다른 사람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도 네가 지금 커플이 되려고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를 짜장면을 먹이는 거는 좀 잘못 아니냐? 여기서 영식은 물론 웃고 있지만 약간의 그런 그 훈계적인 마인드가 있죠. 야, 너 다른 사람 이제 와서 알아본다고, 야, 그래도 너랑 잘 돼가고 있는 사람한테 짜장면 먹이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17기에 현숙님하고 상철님 있잖아요. 결혼한 커플. 그 커플을 생각해봐요. 그 커플, 현숙님은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현숙님하고 상철님이 서로를 알아보고 쭉 가다가, 최종 데이트에서 상철님이 갑자기 옥수님을 선택해버린 거야. 그러면 아니 상철 너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왜 다른 사람 알아봐? 왜 그래 너? 현숙은 뭐 됐냐? 그러면서 현숙님이 마지막에 짜장면 먹었어. 야 그건 너무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아무리 네가 다른 사람 알아보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다른 사람 알아보면 네가 실컷 영철인 것처럼 해가지고 가다가 영철은 짜장면 먹었어. 너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물론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오지랖 안 부려. 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고 저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영식은 여기저기 그냥 이장처럼 돌아다니면서 아유 뭐 거기 잘 지내는겨? 아유 거기 그거 텃밭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지. 하고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여기 수박이 있네. 이거 수박 이거 빨리 먹어야겠다. 물러 터졌다. 이거 빨리 드세요. 이거 이거 갈게요. 이거 좀 이게 남으면 좀 싸주고 그거 싸가지고 또 옆집 가서 수박 있네 같이 드실래요? 하고 접시에 갖고 풀어. 그 접시 자기가 꺼내. 수박 먹으면서 뭐 힘든 일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영식님은. 그러니까 좀 문화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식이 보는 영철 정숙 영수의 관계와 정숙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
그래서 야, 네가 이제 와서 영식을 영철을 선택 안 하니까 걔는 짜장면 먹잖냐. 야, 결혼하기로 한 사람인데 야, 남편 그렇게 그냥 혼자 외롭게 짜장면 먹게 하면 안 되지. 여기저기 그냥 여전히 알아본다고 너랑 그렇게 잘 될 사람을 짜장면 먹이면 안 되지. 야, 네가 그렇게 전에 남사친 만나본다고 네 남편 집에서 혼자 그렇게 밤에 그러면 안 되지. 약간 이런 거지. 이건 영식의 오해죠. 근데 영식의 오해. 근데 이 영식의 오해는 영철의 오해부터 시작됐지. 영철의 오해는 정숙의 태도부터 시작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 모르겠다. 모르겠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아니 근데 슈퍼데이트 갔잖아. 슈퍼데이트 갔어? 그럼 갔다 왔으면 됐네. 슈퍼데이트 갔다 왔으면 끝났지. 잘했어. 다른 분석하면서 예시를 들었었는데 근데 갔다 왔으면 됐지. 하지만 영식은 슈퍼데이트 갔다 왔으니까 됐다 하고 끝이 아니야. 갔다 왔으면 됐지. 그러면 슈퍼데이트 갔다 왔으면 뭐 인생 끝났으니까 뭐 더 이상 챙겨주지 마. 아예 그냥 쌩까 나가 그냥. 슈퍼데이트 갔다 왔으니까 뭐 돈도 달라 그러지 왜? 약간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지금 영식 씨가 진짜 수용해서 슈퍼데이트 갔다 왔으면 됐네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영수형이랑 대화하기로 했다며 저녁에 한번. 그래서 뭐 간 보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수랑 데이트가 그냥 이제 와서 알아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찍먹도 해봐야지. 그냥 이제 와서 알아보는 게 찍먹도 해봐야지가 슈퍼데이트 갔다 왔으니까 됐네 끝났네. 찍먹이요 찍먹해. 인간 탕수육. 그러니까 너 참 정숙하다 했는데 그냥 여기저기 다 찔러보는 게 그냥 아주 그냥 슈퍼데이트 건 한 번 썼으니까 이제 짜장면 먹여. 영철 짜장면 먹여요. 그러면서 이제 찍먹 형태자 인간 탕수육이요. 물론 영식 씨가 의도까지는 안 했겠지만 이로 인해서 이번 정숙님은 탕숙님이 됐다. 이 영식님이 이게 저게 결과적으로는 물론 농담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정숙님 이미지에 조금 스크래치가 결과적으로는 나지 않았나. 다음으로 이날의 하이라이트였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짧았어. 시간상으로는 짧았는데 다 안 보여줘서 그래. 영자, 정숙, 영수 이렇게 이제 1대2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중간에 끊겼어요. 정확히 따지면. 왜냐면 이 데이트도 조금 더 다뤄줬으면 좋겠고 영수가 각각 1대1로 데이트하는 장면까지 나왔으면 영수의 마음이 하긴 근데 영수 씨는 어차피 자기 마음을 밝혀버렸을 테니까 마음이 드러났겠지만 마음을 말하지 않았어도 데이트하면서 나누는 대화만 봐도 대화까지 봤으면 영수의 마음을 진짜 완전히 확신할 수가 있었을 텐데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영수 씨가 워낙 소년미가 있으신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예측하는 게 상당히 쉽진 않아요. 근데 만약 영수가 이 나이 또래의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면 영자인 게 확실한데 근데 이제 영수 씨는 워낙 또 소년 같은 사람이고 편집의 방향성이 물론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정숙과 영수를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저는 만약 마음 가는 대로 한번 베팅해봐라 라고 하면 나는 영자, 영수일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모르겠어. 그래서 진짜 모르겠어. 여기서 영식과 현숙 둘이 와인바 간대. 장소 섭외하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와인바 간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데가 가고 싶었어? 분위기 있는데? 아니지? 근데 여기서 막 자막이나 패널들이 영수가 막 정숙만 본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기서 영수가 지금 영자 보면서 물어보고 있잖아. 그런데 분위기가 있는 데 가고 싶었어? 물론 영자가 와인바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제 분위기 없는 데 가요? 우리는? 근데 분위기 없는 데 간대. 근데 이게 진짜 상철님과의 데이트의 데자뷰 같은 느낌인 게 일단 누가 앞에 이러면서 정숙님하고 눈이 마주치지만 영자님 눈치도 봐요. 여기서 근데 영자님 눈치도 보는데 영자님이 저 뒤에 탈게요 그런단 말이야. 안 돼, 나 저번에도 상철이랑 데이트할 때 여기 앞에 탔단 말이야. 하지만 앞에 타죠. 왜냐면 정숙님도 이 데이트밖에 없거든. 이제 알아볼 사람들이랑 데이트 다 해봤고 영수 알아봐야 되는데 영수랑은 이거밖에 없거든. 정숙 입장에서는. 영자 입장에서도 그래 양보한다. 왜냐면 영자가 만약 이게 마지막만 아니었어도 여기 안 왔을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해보고 싶으면 해보고 갈 거면 가, 올 거면 와. 이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영자는. 그래서 뒤에 타는 게 영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정숙 쪽 힐끝. 정숙 쪽 힐끝인데 여기서 정숙님만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영자랑 대화하다가 정숙도 보고 이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이게 정숙이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영자냐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영수의 행동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 지금 영자 앞에 앉았고 영자부터 국물을 떠주고 그리고 영자에게 떠주기 위해서 뭐 굉장히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영수란 말이지. 이게 영수여서 그냥 생각 없이 앉다 보니까 창가에 앉았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떠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뜨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부터 떠줬다. 그랬을 수도 있어. 미안하니까 아니야. 미안하니까는 아닐 거예요. 영수가 미안하니까 이 사람한테 더 한다? 영수는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지. 그 미안함이 만약 있다면 그거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만약 상철처럼 뭔가 이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면
지금 영수는 영자를 가리키고 있거든. 그래서 이 나이에 보통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영자예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까지 봐온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또 영수다 보니까 확신을 못 하겠고 또 이게 또 막 그 채팅창에 그런 스포들이 뭐 영수랑 정숙 사귄다 막 이런 얘기 막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또 헷갈리는데 나는 근데 영수랑 정숙 된다에 거실래요? 안 걸 거야. 나 그거엔 돈 안 걸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나왔어. 근거들이 너무 안 나왔고 정숙과 영수의 단둘의 데이트가 지금 안 나왔어요. 나온 게 없어. 나왔다고 해봤자 영수가 삼고초려하는 데이트하기 전에 장면들이 나와서 영수가 정숙하고 데이트하는 모습만이라도 나와가지고 그게 비교가 되면 뭐라고 하겠는데 지금 이게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영수가 지금 긴장하고 조심하는 모습만 나와서 영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단정짓기 참 어려워요. 지금은. 데이트가 따로 비교가 안 되잖아. 지금. 어색해져 버린 영수의 시선 처리. 그러면서 이제 영자 씨가 주문을 마치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요. 지금 내가 영수는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정숙도 좀 부담스럽지? 뭐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이제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누구 하나를 거절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아마 이럴 줄 영자도 잘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영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강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 원래 주변을 잘 신경 안 쓰는데 영자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은 영자가 그만큼 마음이 크다는 얘기겠죠. 이걸 때문에 거절한다? 선택한다?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네가 이번 선택에서 나를 선택할 줄은 몰랐거든. 마지막까지도 남자 선택이 아니면 이거 안 되는데 한번 선택해봐야 데이트를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너무 초조한 거야. 손에 막 힘이 안 들어가고 아무튼 그랬어 라고 하고 별다른 얘기 없이 영자가 오죠. 근데 영수는 지금 자기가 마음이 괜히 미안하고 불편해. 그래서 먹을 거라도 좀 있어야 좀 분위기가. 그리고 영자한테 아침에 결론을 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결론 안 내리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영철 씨의 표현대로 이 꼴 났단 말이야. 근데 영자 씨는 왜요? 분위기 안 좋아요? 완전 좋은데? 영자 씨가 이런 거 잘하거든. 영자 씨가 저는 좀 혼란형, 극복된 혼란형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회피도가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런 것도 절제를 잘하고 그리고 자신의 불안도 큰데 그런 걸 나름대로 잘 성숙하게 컨트롤하는 사람 같아요. 자기 나름의 뭐 마음고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안정애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냐? 그건 아니야. 오히려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곱창전골이 나오고요. 영수 씨가 최대한 이쁘게 담아볼게 하면서 이거를 담아가지고 영자 씨가 또 장난하고요. 영수 씨가 진땀을 빼면서 담아가지고 미적 감각이 있게 담아서 그렇게 이제 영자 씨부터 전해주는데 미적 감각이 있나 봐 라는 말에 이제 정숙 씨가 진짜 있잖아요. 그림 진짜 잘 그려요.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나한테는 그림도 그려줬어. 그 햇살 아래에서 반짝이는 나의 흩날리는 치맛자락에 반했거든. 물론 그렇게까지 말 안 했고요. 영자 씨 입장에서는 뭐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그 와중에 내가 낫더라. 내 그림이 낫더라. 그래서 정숙 맞아 진짜 잘 그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영자 씨가 소외되는 그런 말이긴 하죠. 그렇게 셋이서 식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영철님은 어떡하냐 라고 영철 얘기를 꺼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거든. 영수 씨가 좀 생각이 많은 그런 이 또래의 남자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실은 정숙님에게는 마이너스 스택이 쌓이는 말이기는 해요.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고민하고 그 사람이랑 잘 될 뻔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멀리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영철님 어떡하냐? 영철한테 얘기 안 했어? 응, 얘기 안 했지. 얘기는 할 거야? 아니, 아까 슈퍼데이트 하면서 얘기했어. 데이트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잘했네. 근데 영수가 이 말을, 다른 사람들 다 정리하고 나한테 온다는 뜻으로 오해하려나? 그렇게 돼가지고 또 정숙 선택하나? 영수에게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광수님도 얘기했지. 그러면 뭐 영철도 이미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겠네. 여기서 보이는 온도와 영철 씨에게 보이는 온도가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르지. 근데 영수는 영철의 반응도 보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영수 씨가 진짜로 이게 머리가 좋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면 이 말을 들으면서 영철은 안 그러던데 영철 생각은 달랐는데 지금 영철에게 표현한 거랑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른 걸?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수가 그런 생각을 할까? 영수는 지금 그렇게 3명한테 인기 있던 사람이 2명을 정리하고 지금 나를 찾았네? 이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게 영수야. 그래서 이 나이 또래의 다른 남자였다면 여기서는 영자인 게 확실한데 이러다 보니까 영수는 모르겠다가 되는 거지. 영수는 지금 그런 생각 못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딱 정확히 얘기를 안 해서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나? 그러니까 영철에게 영수가 뭔가를 들었을까봐 이거를 또 안전장치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더라?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걱정이 되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혹시라도 영철에게 다른 말을 들었어도 나는 정리했어요 라는 거를 어필하고 있는 거죠. 정숙 씨도 제대로 자기가 거절 안 했다는 거를 아니까 영철 씨 얘기가 돌아서 들어갔다면. 근데 영숙 씨는 지금 그런 생각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영자는 본인이 깔끔하게 하니까 남도 깔끔하게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정리, 깔끔한 정리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한테 그런 내용을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그건 나중에 1대1로 얘기할게. 물어보고 싶은 게 어쨌건 깔끔한 정리에 관련된 걸 거란 말이야? 깔끔한 정리까지는 맞잖아요. 누구를 깔끔한 정리? 너 그러면 지금 나머지 사람들 다 깔끔하게 정리했어? 라는 말일까? 그런 거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걸 거 아니야? 영철 얘기일까? 근데 이거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중에 물어볼 거면 입 밖에 꺼내면 안 됐지. 도대체 영자가 얼마나 편안한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거야? 아니면 깔끔하게 다른 사람들이 정리돼서 온 거야? 뭐 이제 그런 말들일 수 있겠지.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영자 씨가 이렇게 1대1로 얘기할게 하면서 내가 웃는 게 아니야가 이제 이럴 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거를 입 밖으로 꺼내고 나중에 1대1로 얘기할게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영수 씨가 이 사람이 충동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영수 씨가 이 나이 또래의 평범한 남자라면, 주변을 신경 쓰는 남자라면 이 사람이 영철에게 정리를 안 했고 영철은 이 사람과 커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충분히 들은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수가 그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영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1대1로 물어보는 게 맞는데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 1대1로 물어볼게. 이것 자체가 이게 영수 씨가 너무 좀 애같이 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쓰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생각났을 때 말할 거 있다. 아니다. 나중에 할게. 이런 게 뭐 영자 씨가 그만큼 편하니까 그러겠지. 예상했던 올 것이 온. 그 순간. 근데 이게 어쨌건 다음 주 예고인데 여기에서 영수가 영자랑 얘기하면서 웃고 있고 정숙 씨가 울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울고 있는 것처럼 트릭을 걸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정숙이란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이거 우는 거 아니잖아. 그냥 이거 만약에 이게 눈 눌러가지고 이거 색깔 변한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갑자기 울어? 여기서 근데 만약 힘들어하는 거면 만약 진짜로 울 정도의 감정이 여기서 있었다. 그러면 상철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안 울었잖아. 이거 트릭이잖아. 트릭. 이거 여기서 울었어? 이 장면에서 안 울었잖아. 이거 우는 장면 아니잖아. 여기서 영자가 영수에게 너의 마음을 깨달았다니 그거 참 다행이군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영수 씨가 내 마음을 깨달았다 하면서 정숙을 선택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수가 만약 정숙이 느끼기에 영수가 내가 아닌 영자인가라고 느끼면 정숙 입장에서는 좀 머리 아프죠. 상철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고 영수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고 나를 염두에 뒀으면서도 그러면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영철, 광수인데 광수는 내가 정리했고 영철이 심지어 나한테 꽃도 주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는 진짜 헷갈리네. 잠깐 내가 한번 소설을 써볼게. 영수가 이거는 한 55%의 가능성을 가진 소설이야. 45%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나도 확신을 못하고 있어. 그냥 소설이니까 재밌게 그냥 들어줘요. 영수가 영자에게 나는 이미 내 마음을 결정했다. 영자가 그래요? 결정했다니까 다행이군. 영수가 나는 그래도 너야. 해서 영수가 영자를 선택했어. 정숙은 지금 상철과 1대2 데이트, 영수와 1대2 데이트 완전 데자뷰야. 똑같아. 이렇게 똑같으니까 또 그때도 내 앞에 안 앉더니 이때도 내 앞에 안 앉고 그때도 나한테 먼저 주고 이때도 나한테 먼저 안 주고 그래서 와가지고 영식이랑 얘기하다가 나 어떻게 됐어? 데이트. 영수래 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영식이 네 맘대로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 영철도 알아봐. 그러면서 가가지고 영철한테 야 영철아 나가리랜다. 영수랑 나가리래. 야 마지막 고. 그래서 영철이 그래 마지막 오케이. 그러면 나에게 다시 기회가 가서 꽃바구니 착 해가지고 왔는데 정숙은 영철의 꽃바구니 받아도 마음이 이거 아닌데 이거 그래도 상철이 여전히 내 마음에 상철이 1순위 2순위 영철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이게 뭔가 나는 역시 설렘을 쫓았어야 되나 이렇게 퍼즐은 어때? 이게 하나의 그냥 소설 중에 하나지. 그냥 하나의 소설이고요. 그냥 재밌게 그냥 시청자로서 써본 거지. 재미로 써본 거고요. 이렇게 정숙 씨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지금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